마고. 그는 누구일까요? 때로는 거인으로 묘사되기도 하는 그분은 세상이나 지형물을 창조할 때 주로 치마에다가 돌을 담아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쌓기를 하곤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분은 제천단이나 사당에서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쌓았다는 산성 또는 가져다 놓았다는 바위나 바위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고가 언급된 신라 눌지왕 시절 박재상이 지었다는 부도지에서 마고는 아마도 창조신이었으며 마고성에서 살았다고 해서 그렇게 불리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마고 이야기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에 남아있으며 아마도 모두 말살시키지 않았다면 북한 전역에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들면 지리산 천왕봉의 성물을 비롯하여 제주도 설문 대할망, 강원도 삼척의 서구할미, 전북 부안의 계양할미, 충북 단양의 중령 다자구할미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 지역에 걸쳐 남아있는 마고성과 마고할미 이야기들, 과연 고대로부터 전해주온 마고성은 정말로 있는 것일까요? 만일 그곳이 있다면 하늘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세상에 있는 걸까요? 이러한 신화는 사람들이 고대의 모닥불에 모여 앉아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단순한 재미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일까요? 오늘날까지도 여러 지역의 지명이나 유적들과 함께 전승되고 있는 마고 설화들은 어쩌면 이러한 마고가 오랜 세월 동안 전승되면서 마고 할미로 바뀐 것일까요? 부도지에서 나타난 마고 신화는 환인, 환웅, 단군의 시간 이전에 대한 기억을 보여주는 듯 보였으며 그는 태초의 우주 만물 및 인류를 창조하는 창조신처럼 여겨집니다. 게다가 그가 사는 마고성은 높고도 순수한 사람들이 매우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선도 입장에서 본다면 그 존재는 세 차원으로 천지인, 삼원 또는 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기는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이며 약동하는 생명력 자체이고 이것을 인격화한 것이 삼신 하느님으로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상기를 지닌 삼신 하느님이 현실계의 세상 만물을 창조하였는데 창조의 주체로서 마고가 등장하였고 존재의 본질로서 상기의 마고신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마고가 창조한 천인들이 서로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던 공간이 곧 마고성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고지순한 상태의 천인들은 그 자체가 바로 마고와 같은 존재이고 따라서 결국 마고성은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된 이상향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나중에 마고성을 나오게 된 자들은 항상 자신들의 이상적인 고향이었던 마고성으로 복본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복본의 진정한 의미는 어쩌면 잃어버린 본성, 다시 말해 즉 천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한국 선도에서의 진정한 수행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도는 단군 조선 이후에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따라서 마고에 대한 인식도 변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삼신 하느님 마고는 창세 흔적을 지닌 할머니 창세의 신으로 바뀌었고 이상향이었던 마고성은 마고할미의 성쌓게 하는 모습으로 바뀌면서 전승된 걸까요? 그런데 사실 마고에 관련된 이야기에는 중국 도교가 슬쩍 끼어듭니다. 한국 선도에서의 마고할미는 할머니 창세신으로서 성쌓게를 하는 반면에 중국 도교의 마고선녀는 아름다운 젊은 여자로 불로장생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존재의 본질이자 생명의 근원인 에너지로서의 마고가 중원에 이르르자 도교화가 되며 불사장생의 선녀 모습으로 변이된 것일까요? 이러한 마고의 이야기는 수십 편에 걸친 작업이 필요할 만큼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는 우리나라 전역에 그 이야기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와 비슷한 모습이 중국에서도 자신들의 이야기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은
마고 이야기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한국 선도와 중국 도교에 대해서만 간략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중국 도교의 신선전에서는 그들 신선의 일반적인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화려한 옷과 인간 세상에는 없는 매우 진귀한 음식과 음악들, 그리고 수레 행렬과 더불어 도술 부리기, 모습 감추기, 그리고 불로 장생 등으로 나타납니다. 신선전에서 말하는 마고선녀는 중국 도교의 여자 신선으로서 손톱이 새 발톱처럼 긴 것이 특징이었고 20세가량의 불로 장생하는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마고 헌소에 나오는 마고는 매년 3월 3일 여신 서왕모의 생일이 되면 복숭아와 영주주를 바쳐 축수를 드리는 선녀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마추의 딸로서 가난한 노인들에게 복숭아를 주어 그들의 수명을 연장하게 해주었고, 그 덕분으로 이산 노모 신선을 만나 돌을 닦아 신선이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행을 베푼 덕분에 그녀가 신선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신선전의 마고선녀 이야기들이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강서성에 마고선녀의 유적지가 형성이 되어 오늘날에도 성급의 중점적인 명승의 관광지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림의 소재가 되기도 하여 마고 화상이 그려졌으며, 신선이 사는 아름다운 곳을 가리키는 마고동천이라는 말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고동천이라 의미심장하군요. 어쨌건 중국 도교에서는 전체적인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많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도교의 종교적인 영향이 매우 컸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중국에서는 한대 이후에 원시 도교가 틀을 갖추어갈 때 노자 도덕경의 주음 사상을 핵심적인 교리로 받아들였고, 여성적인 원리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따라서 도교의 여신은 배척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숭배를 받았으며 그 숫자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교단 내 여신도의 숫자가 남성을 능가하였고, 도교 수련은 육체의 건강인 참된 아름다움을 증진시키는 걸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중국 여신은 이러한 원인으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도의 마고할미는 이와는 다릅니다. 한국 선도에서는 외모의 아름다움이 강조되어 나타난 경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외모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고, 설령 있다고 해도 중성적인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그저 힘이 센 거인임을 강조하기 위해 키가 크고 손이 크다는 정도의 묘사에 그칠 뿐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얼굴이나 빛이 나는 옷, 그리고 귀한 음식들과 아름다운 음악은 물론이요, 빛나는 수레와 같은 것들의 여성적인 모습이나 부귀 그리고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선도에서는 외형적인 모습도 다르고 하는 행위마저 달라 한국의 마고할미와 중국의 마고선녀는 마고라는 이름이 같다는 점 외에 다른 어떤 연관성도 쉽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름이 같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의 마고 또는 마고할미를 설명하는 부분에 상점벽해 마고헌수, 마고소양 등의 설명들이 조금씩 끼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중국의 마고선녀에 대한 연구나 분석이 부족하여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한국의 마고할미가 중국 마고선녀의 영향을 받았다는 성급한 결론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 선도의 마고할미를 중국 도교적인 인물인 마고선녀와 같은 맥락에서 단순히 서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선도의 마고와 중국 도교 속의 마고선녀는 도대체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현재까지로 본다면 한국 선도의 마고할미는 할머니 창세신으로서 성사키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도교의 마고선녀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도수를 부릴 줄 알며 불로장생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마고할미의 원형은 부도지에 나오는 마고인데, 부도지 속의 마고는 처음에는 남자로 후에는 여자로서 배우자 없이 스스로 창조를 한 삼신 하느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중성적인 이미지였으며 후대로 전승되면서 창조가 나음, 곧 생산을 의미하므로 마고할미라는 여성신으로 변이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고할미는 아름다운 외모와는 그 거리가 먼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위한 힘이 세고 큰 키의 거인 여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마고는 민간에서 오랜 세월 동안 마고할미로 불리우면서 전승되어 왔던 것입니다. 한국의 마고는 천지를 아우르는 모든 세상, 즉 우주를 창조한 근원적인 생명의 에너지로서 모든 현상을 있게 한 본질로서의 하느님이었으며 삼신 하느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후대로 전승되면서 할머니 장세신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돌로 성을 쌓는 모습으로 남아있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중국 도교의 마고선녀와 비교해보면 마고선녀의 경우에는 천지 창조와 자연물 창조 등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마고선녀는 창조신의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로 제단을 쌓거나 성을 쌓거나 바위를 만드는 행위들이 일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불로장생하는 아름다운 여신선의 이미지로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마고할미는 중국 도교의 마고선녀에 비해 그 모습조차 훨씬 더 원초적이었으며 매우 고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도교 이전의 그들의 고대 여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신화서 중 하나로 꼽히는 산해경을 보자면 이것은 빠르게는 서주시대 초기에서 늦게는 위진시대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은 은나라 혹은 그 이전 시대의 것이 구전되다 후대에 와서 문자로 기록되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해경은 하와 은의 신화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화에 비하여 원시적인 특징이 강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등장하는 여신들이 별도의 사회적인 신분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해경에 등장하는 여신들을 보면 대부분 여성임을 알려주는 여자나 모자 또는 아무개의 처나딸 등과 같은 언어적인 특징이 있어서 여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산해경에 등장하는 여신의 경우 아름답게 치장한 여성적 외모는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중성적인 괴수 이미지에 가깝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 중국 신화에서 여신은 산해경의 여화처럼 여성과 남성, 동물과 인간 사이의 경계가 매우 불분명한 이미지로 표현되기도 하고 신의경의 서왕모처럼 남자신의 배우자로 등장하기도 하며 고당부의 무산신녀처럼 미모의 여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후세로 넘어가면서 여신은 도교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불로불사 장생을 추구하는 여신선의 이미지도 갖게 된 것일지 모릅니다. 어쨌건 중국의 상고시대의 신은 외형과 성별이 매우 불분명한 여신으로서 단지 여성임을 가리키는 이름만을 지녔고 반인반수의 외형을 하고 있거나 외형만으로는 그 성별조차 확실치 않은 여신의 범주에 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점차 남성 배우자를 동반하거나 단지 보조적인 위치에 있게 되는 여신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산해경의 반인반수적인 이미지는 점차 사라지고 인격화된 아름다운 외모와 욕구를 지닌 여신이 등장하면서 묘사됩니다. 예를 들면 중국 여신은 서왕모처럼 시대 변화에 따라 자신의 이미지를 계속 변화시키면서 생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산해경에서 반인반수의 애매한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지만
목천자전에서는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로 등장했고, 후대 한무고사 한무내전에서는 한층 아름다운 사랑의 대상으로 변모합니다. 이처럼 중국 여신의 모습이 점차 바뀌는 과정에서 마고소녀처럼 예쁜 여신의 모습을 지닌 경우는 중성적인 모습의 예전 여신에 비해 훨씬 후대에 나타났던 것이죠. 따라서 중국 상고시대의 중성적인 여신과 상통하는 이미지는 그 외형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한국의 마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한국의 마고는 외형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성별이 불분명한 상태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멍 뚫린 하늘을 기우고 자라의 다리로 하늘을 받치는 여와, 자신의 배설물로 새로운 산과 강을 창조하는 선문 대할망과 마고 할미 등은 분명 최초의 창세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이 아니라 단순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마고 할미는 중국 태초의 창세신인 여와와 궤를 같이 하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성교가 도교의 마고 선녀에 비해서 훨씬 원초적인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마고 할미가 중국 도교의 마고 선녀보다 시대적으로 훨씬 더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종교가 5가지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그 첫째가 풍류교, 무축신교이고, 둘째가 불교, 셋째가 도교, 그리고 넷째가 유교, 다섯째가 기독교일까요? 사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신앙들이 있지만 일단 크게 놓고 보았을 때 이 가운데서 신교를 제일 앞에 놓는 이유는 신교의 기원이 바로 단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도교가 본시 한국의 신교인 선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는데, 이는 곧 선의 연원은 한국이었고 이것이 중국에 건너가 도교가 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선의 선도는 이곳에서 발생한 것이지 중국 고유의 것이 아니며, 중국의 고대 문헌에는 원래 신선설이 없었는데 시비경과 노자에도 없고 춘추시대에도 없다가 장자 때에 비로소 선인 신인설이 있었고, 이는 전국시대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불교가 인도에서 들어오자 이에 반발하여 도교라는 자기 종교를 만들어 불교와 맞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도교는 우리의 선도 문화에 힘입어 형성된 신앙체계였고, 이것이 없었다면 중국의 도교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고대의 신인을 신선 또는 선인이라 불렀고, 단군 왕검도 조천한 이후 산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선 숭배의 사상은 일부 주장에서처럼 중국 도교의 영향을 받아 성장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중국의 신선 사상이 우리의 선도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중국 도교에서 말하는 소위 삼청인, 옥청, 상청, 태청은 우리의 삼신신앙에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도교적 체계는 중국에서 일부 유입이 된 한국 도교와 이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발현된 신성난가 계통의 한국선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고유한 체계로서의 선이 더욱 근원적이었고, 한국 도교는 한참 이후에 들어온 것이므로 결국 한국선의 흐름 위에 중국 도교가 다시 재도입된 역사로 이해함이 가장 무난할 것입니다. 중국은 후한 말기에 도교로 발전하면서 신선도의 핵심인 천신신앙을 버렸고, 그 대신에 황제와 노자를 신격화하여 황로를 믿는 종교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도교는 오로지 장생불사를 추구하는 종교가 되고 말았던 것일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선도에서의 마고의 이미지는 신성을 지닌 존재로서 할머니 창세신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중국의 마고 선녀는 아름다운 외모의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매우 세속화된 모습으로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한국 선도와 중국 도교가 서로 수행 목적 자체에
근원적인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중국 도교의 근본 사상은 불로장생을 기본으로 한 신선 숭배 사상과 그에 따른 문화적인 신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명상수, 장생성선, 다시 말해 곧 개인의 완성을 수련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신선전의 마고선녀나 마고헌수의 마고는 그들이 신선에 도달하여 목적 달성을 한 셈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미 신선이 되어 장생불사하는 마고를 기리기 위해서 사당을 지었고 선당기를 지어 추모하고 마고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한국 선도는 수행의 목적이 인간의 완성에 있으므로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로 만물을 창조한 삼신 하느님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고라는 하느님 또는 삼신 하느님이 존재했던 마고성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근원적인 소망이 사람들의 밑바탕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돌을 가져다 제단을 쌓고 산성을 쌓았으며 바위를 만드는 등의 성쌓기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것은 마고성의 신인합일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몸짓이었으며 마고성이라는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일 것입니다. 끝으로 몇 가지 마고할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인의 경우입니다. 용인에는 하나의 돌무더기 전설이 있는데 그 돌무더기는 바로 석선상 북쪽에 할미성을 쌓을 때 마고할미가 밤새도록 돌을 나르다 잠시 쉬다가 돌을 흘린 곳이 바로 돌무더기가 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 돌무더기가 담처럼 쌓인 곳이라 하여 석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할미당을 세우고 매년 정월 보름에 제사를 지내는데 만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 하여 거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용인에는 할미산성이 있는데 마고 할아버지와 마고 할머니가 성을 반씩 맡아서 누가 먼저 쌓는가를 내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을 잘 다듬어 제대로 성을 쌓고 있었고 할미는 치맛자락에 잔돌을 주워 담아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결국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해 성쌓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만 내기에서 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와는 다르게 마고가 앞치마에 돌을 모아 하룻밤 사이에 석성을 쌓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주에는 선문대 할망이라는 전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옛적 선문대 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빨래를 할 때 자신의 빨래를 제주시 앞바다 관탈섬에 놓아서 자신의 발로 밟고 발은 한라산 꼭대기를 짚고 서서 빨래를 발로 문질러 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한내 위쪽에는 큰 구멍이 파인 바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머니가 쓰던 감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오름, 즉 소화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것들은 할머니가 치맛자락에다 흙을 담아 나를 때 치마에 터진 구멍으로 흙이 조금씩 새어 흘러나와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할머니는 키가 너무나 커서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는데 자신의 속옷 한 벌을 만들어준다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속옷 한 벌을 만드는 데에는 무려 명주가 5,000필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주 백성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모았으나 결국 5,000필에서 50필이 모자랐고 그래서 속옷을 만들지 못하여 할머니는 다리를 조금 놓아주다 그만 중단하여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머니가 다리를 만들어주다 중단한 그 자취가 조천면 조천리와 신촌리 등 앞바다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에 흘러들어간 바위 줄기가 그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선문 대할망이라는 키가 큰 할머니는 그 키가 자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키를 제주도 깊은 물로 시험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용담동의 용소는 물이 할머니의 발등에 닿았고 서기읍 성리에 있는 흑리물은 할머니의 무릎까지 닿았습니다. 이렇게 시험하며 할머니는 돌아다니다 한라산 물장우리에 들어섰다가 그만 빠져 죽어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물장우리가 밑이 터져서 한없이 깊은 물임을 할머니가 미처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 몇 가지의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 있는 마고 할미에 대한 전설 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편은 힘이 들어 짧게 하려고 했다가 또다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앞서 내용에서 대충 살펴본 것처럼 생명에너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우리 조상의 마고가 중원으로 흘러들어가서는 중국 도교에 그 영향을 주면서 섞이고 창세신으로서의 신성성을 박탈당한 듯 보였습니다. 또한 죽성하는 행위도 사라지면서 오직 도수를 부리는 아름다운 선녀로서 장생불사하는 이미지로 변형이 되어 이제껏 전승된 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 도교의 마고 선녀와 비슷한 모습의 이야기가 나중에는 중국 도교의 한국 내 유입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마고 선녀풍의 이야기들이 생겨나고 이에 마고 동천도 생겨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단군 조선의 멸망 이후에 선도 문화의 원형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대신 그 자리에 중국 상교의 영향력이 점차 높아지면서 생긴 현상이며 한국의 신선 사상이 중원 땅에서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후대에 나타난 중국 도교의 신선술과 결합이 되어 다시 한국으로 흘러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의 마고는 끈기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굽이 전승되어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일찍 문자화되지 못하고 구전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마고가 지니고 있던 신성성을 그만 잃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할머니 창세신으로 변이되어 전설화 내지 민담화되는 과정을 거쳐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하면서도 분명한 것은 마고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 삼신 하느님이라는 점, 그리고 끊임없이 성쌓기 내지는 돌탑 쌓기를 해서 인류의 이상향인 신선의 고향 또는 신들의 도시인 마고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여전히 놓치지 않고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고는 지구의 기에너지, 지구의 영혼, 그리고 지구의 어머니로 상징되며 마고 사상은 하늘과 땅의 사람인 천지인이 하나 되는 삼원론의 사상, 그리고 인류의 영원한 이상인 신일합일 정신과 조화와 화합의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선도의 마고는 인간성의 회복과 지구의 평화를 위한 실천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마고 이야기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는 물론 북한 전역에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항상 이야기가 설화로 만들어지는데 설화는 신화와 전설, 민담 등으로 분류되곤 합니다. 그리고 설화에는 고대로부터 기록에 남은 문헌설화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 끊임없이 전승되어 오는 구비설화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앞선 질문들이 생겨나는 전 지역에 걸친 마고성과 마고 할미의 이야기들. 과연 이 이야기들에서 고대로부터 전해져 온 마고성은 정말로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있다면 하늘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일까요? 혹시 마고신은 세계의 여러 전설과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전설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신하는 사람들이 고대에 모닥불에 모여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단순한 재미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일까요? 이 밖에도 수많은 의문들을 품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들 중 일부 이야기일 뿐입니다. 마고 관련 다른 이야기는 형편이 되면 언젠가 추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다음에도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공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